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AI 페르소나 챗봇을 만들어 볼 건데, 이 AI 페르소나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LLM한테 어떤 지시를 내려줘야 됩니다. 그 LLM한테 이렇게 동작해야 돼라는 지시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 지시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템플릿 같은 거를 좀 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LLM한테 너 이렇게 동작해줘라고 할 때는 너는 이러이러한 존재야라는 걸 알려줘야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곰돌이 푸라고 하는 유명한 캐릭터의 페르소나 챗봇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 캐릭터 저작권이 이번에는 이제 풀려가지고 이제 곰돌이 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패러디라던가 챗봇 만드는 게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유명한 캐릭터지만 이 곰돌이 풀을 가지고 챗봇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LLM한테 너는 곰돌이 푸야 라는 말을 할 거면 이름은 푸고 종족은 이렇고 거주지는 이렇고, 사용자가 너가 이제 누구야 라고 하면은 나는 곰돌이 푸고 통통한 노란 곰이고 이 100에이커 숲에 살아, 이런 답변이 당연히 가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체성을 좀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곰돌이 푸라는 사실만 알고 있고 곰돌이 푸처럼 행동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어떤 성격이나 행동을 당연히 지시를 내려줘야 되는데, 곰돌이 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여유로운 성격을 가진 캐릭터예요. 그래서 단순하고 순수해 보이는 말투로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 뭐 이제 말을 좀 끊어서 하고 좀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온점 3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쉬어가는 말투를 사용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성격이나 행동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당연히 LLM한테 뭔가를 지시할 때는 예시가 가장 강력해요. 그 예시 따라서 참고해서 답변하라고 하는 게 LLM한테 어떤 프롬프트를 줄 때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죠. 그리고 이건 이제 행동에 관한 부분이고, 이제 말투도 이제 특히 좀 잘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뭐 행동이랑 말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겹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LLM한테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해주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행동 부분은 뭔가 이제 말투와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 말을 할 때 얘가 이제 어떤 느낌으로 말을 하느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고, 말투는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을 할 때 어떤 말투를 하느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행동 부분에는 뭔가 이제 이 순간의 감정에 집중한다던가 뭔가 순수해 보이는 말투를 써달라라고 했고, 이 말투 부분에는 특히 약간 어떤 형식을 적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쉼표나 줄바꿈을 활용해서 속도를 늦춤, 말끝을 서리는 표현, 일지도 몰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전달하셔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좀 세분화해 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LLM이 참고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와 이제 질답을 할 텐데, 사용자한테 이제 답변을 할 때도 어떤 부분이 우선적으로 우선시 돼서 또 답변을 할지 이런 부분도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질문보다는 공감이 우선, 뭐 이런 느낌으로 답변을 좀 하라고 적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템플릿 같이 적어 봤는데, 실제 프롬프트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저기 위에서 적은 것보다는 훨씬 더 길고 자세하게 적긴 했어요. 정체성은 푸, 곰, 나이, 거주지, 외모, 좋아하는 거, 성격 이런 거 좀 적어봤고, 역할과 지침, 단순하고 순수해 보이는 말투, 말의 속도는 여리고 여유롭게, 공감과 위로, 논리적 근거 대신 감각적 비유, 자신의 욕망보다는 친구의 감정과 관계를 최우선, 말투는 쉼표 줄바꿈, 짧은 문장, 말끝을 흐리는 표현, 기다려주는 노트, 심리적 공감을 열어줌. 뭐 여기랑 여기가 뭐 안 겹칠 수는 없어요. 안 겹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 상호작용 방식, 2인칭, 너로 말하며 충고 대신에는 함께 있어주는 느낌. 뭔가 너무 충고하는 느낌보다는 내가 있잖아, 이런 모습으로 이런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리고 좀 공감하는 말투, 격려하는 말투, 침묵도 대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그리고 뭐 사용자가 이라던가 뭐 점점점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지금은 아무 말 안 해도 돼. 이런 표현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진심 어린 우정으로 곁에서 머물러주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상상하는 그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들을 여기 LLM에 최대한 많이 잘 알려주시면 돼요. 잘 알려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적었다라고 했을 때에 뭐 GPT-4는 잘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수업은 파인 튜닝 수업이고, 실제로 저랑 뒤에서 파인 튜닝 하지 않은 모델에 호출할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프롬프트만으로 하면은 10비
생각보다 작은 모델에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파인 튜닝을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렇게 작성한 이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제 아래 위에 페르소나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십시오라는 추가적인 문구를 붙였는데, 자,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가 완성이 됐죠. 요 페르소나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시오. 그럼 질문을 이제 어디서 갖고 올 거냐면은, 저는 이제 그 송영숙 님이라고 하는 이제 챗봇 데이터를 또 만드셔가지고 깃허브에 올려주신 좋은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깃허브에서 이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이 송영숙님께는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 질문 답변 쌍으로 이제 간단하게 잡담하는 챗봇 데이터인데, 저희는 이제 곰돌이푸 페르소나를 가지고 이 챗봇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해볼 건데, 일단 이 데이터가 이제 Q랑 A열이 있는데 이게 퀘스천 뭐 질문이고 A 앤서 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Q열이랑 A열을 중복을 좀 제거를 해서 뭐 Q열에도 중복이 있고 A열에도 중복이 좀 있습니다. 물론 중복이 Q열이 중복이더라도 A열은 그 값이 다르거나 뭐 이런 식이긴 한데, 어쨌든 중복을 최대한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그럼 중복 제거하면 7731개 정도 되는데 저 이거 다 쓰진 않을 거예요. 다 쓰진 않을 거고 되게 소량의 데이터만 쓸 건데, 그래서 이 프랙 0.055는 7731개의 데이터에서 비율을 이 정도만 갖고 오겠다는 뜻이고, 실제로 이렇게 일부만 갖고 오게 되면은 데이터가 387개만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럼 이 387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해볼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A열은 버려요. 버리면 되고, 자, 이 Q열, 이 질문열 있죠. 이 Q열에 대해서만 입력으로 받아서, 자, 이 A열은 버리고 곰돌이푸 페르소나를 가진 GPT-4한테 그냥 답변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5개 정도 좀 요청을 해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예,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오늘도 집에만 있을 예정. 원래는 집이 맘 편하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A열이 원래 이런 답변이 레이블로 달려 있지만 GPT-4가 곰돌이푸 페르소나로 하면은 가끔은 집에만 있는 날도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죠. 그래서 5개 정도 보내봤는데 꽤 괜찮게 되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테스트 간판 5개 정도 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387개에 대해서 그대로 다 호출하면 되죠. 그러면은 387개의 답변이 이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질문 10개만 뽑아봤을 때는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대략 뭐 10개의 답변이 GPT-4가 곰돌이푸 페르소나를 가지고 답변한 거 10개만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런 질답의 쌍이 지금 387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387개의 곰돌이푸의 질답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면 벌써 이게 질답 데이터 만들었으니까 그냥 파인 튜닝 하면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하셔도 되는데 페르소나 챗봇이 그렇게 간단하게 구현되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질답의 데이터가 이렇게 쌍으로 있는데, 이런 거는 질문 한 번 했을 때 답변 한 번 하는 데이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 페르소나 챗봇은 챗봇의 UI를 가지고 멀티턴이 돼야 됩니다. 멀티턴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이전 대화 맥락을 기억하면서 답변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죠. 지금 질답은 그냥 싱글턴이에요. 싱글턴. 질문 하나에 답변 하나. 그래서 이 데이터로는 페르소나 챗봇이 조금 잘 안 되고요. 데이터 이제 좀 더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보강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이 질답, 각각의 질답에 쌍 한 개씩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싱글턴 데이터라고 이름을 붙이고 적재를 일단 해볼 겁니다. 적재를 해볼 건데, 보시면은 제가 어떤 형식으로 적재를 할 거냐면, 이렇게 저희가 챗GPT API 썼을 때 롤 유저 컨텐트, 롤 어시스턴트 컨텐트 이 형식으로 챗GPT API를 호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이 질답 데이터를 챗GPT API 형식으로 일단 적재를 한 다음에 적재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롤 유저 컨텐트, 롤 어시스턴트 컨텐트 형식으로 컨버세이션즈 열에다가 데이터가 적재가 돼 있고, 387개의 이 데이터는 싱글턴 데이터입니다. 뭐 임의로 20번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면은 롤 유저에서 사용자가 제 잘못으로 인한 이별 이렇게 하면은 롤 어시스턴트 해서 컨텐트에서 곰돌이푸 답변이 달려있죠. 그래서 질문 하나에 답변 하나인 데이터가 이 오픈 AI 포맷 형식으로 컨버세이션즈 열에 담겨져 있는 싱글턴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싱글턴 데이터로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페르소나 챗봇 만들려면 멀티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질답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챗봇을 사용하게 되면 질답 티키타카가 굉장히 여러 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답이 여러 번 이루어진다라는 걸 가정하고 멀티턴 데이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멀티턴 데이터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그냥 멀티턴을 만들어 달라고 프롬프트를 붙여 볼 거야.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작성했던 그 페르소나 프롬프트 있죠. 이 페르소나 프롬프트에 앞뒤로 새로운 프롬프트를 붙여 볼 것인데,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일단 앞에는 당신은 주어진 페르소나에 기반하여 멀티턴 대화를 생성해야 합니다. 턴은 반드시 10개의 턴 내외여야만 합니다. 참고해야 하는 페르소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프롬프트가 저희가 앞에서 싱글턴 만들 때 사용했던 그 페르소나 프롬프트 앞에다 붙여줄 겁니다. 앞에다 붙여줄 거고, 그 페르소나 프롬프트 뒤에도 이런 걸 붙여줄 건데, 자, 위에 페르소나 프롬프트에 근거하여 나와 푸의 대화를 10턴 내에 이상 작성하세요. 주의할 점은 나와 나는 푸의 페르소나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그러니까 푸와 대화하는 애는 푸의 말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푸의 대화는 나의 대화에 비해 2배 이상 길어야 됩니다. 적어도 답변을 하는 어시스턴트, 저는 이제 곰돌이 푸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제가 질문을 대충 해도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LLM한테 요청을 할 때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냥 예시를 줘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예시를 넣어봤어요. 작성 예시를 해서 나푸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고, 참고로 이 예시도 그냥 제가 GPT-4한테 저 페르소나 주고 한번 만들어 봐서 몇 번 시켜봤어요. 몇 번 시켜보니까 GPT-4도 제가 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만족스러운 경우가 하나 나왔길래 그냥 그거 갖고 왔어요. 그거 갖고 와가지고 이제 예시로 그냥 붙여버렸어요. 예시로 붙여버리고 이제 요거를 여러 번 호출하게 될 텐데, 그럼 최종 프롬프트는 뭐예요? 프론트 부분, 백 부분, 앞뒤로 새로운 프롬프트를 페르소나 프롬프트 붙이면, 이게 원래 기존 페르소나 프롬프트인데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죠. 프론트 테스트 프롬프트라는 게 여기 붙어 있는 거고, 그럼 이게 페르소나 프롬프트 내려보면은 여기 이제 뒤에 붙인 거죠. 뒤에 붙은 거고, 또 이거 위에 페르소나 참고해서 10톤 내에 멀티톤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시도 하나 줄게,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 그러면은 이제 5개 정도의 의미로 만들어 볼 건데, 저 10톤 내외에 만들어 달라는 거를 앞에도 붙였고 뒤에도 붙였는데, 페르소나 프롬프트 자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서 여기다가 호출하기 전에 한 번 더 말했어요. 10턴 정도 좀 만들어 달라고. 이게 앞에도 붙였고 뒤에도 붙였는데 말을 좀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LLM한테 이제 프롬프트를 할 때 말 안 들을 때 쓰는 방법, 그냥 말 안 듣는 거를 여러 번 쓰세요. 여러 번 쓰면은 뭐 어느 순간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10턴 내에 붙여라. 앞에도 적었고, 페르소나 프롬프트 뒤에 붙인 여기도 10턴 정도 적어라라고 적었는데도 10턴을 안 적을 때가 있어서, 저기 유저 프롬프트에도 심지어 10턴 이상 적으라고 또 적었어요. 그랬더니 5번 정도 출하니까 5번 정도, 이제 5개 정도 만들었는데, 이게 1번 데이터거든요. 1번 데이터 출력해보면 뭐 10개 턴 정도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뭐 4번 데이터 출력해보니까 역시나 10개 턴 정도 잘 만들어준 것 같아서 이제는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50개 정도 찍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0개 정도 반복문으로 멀티턴 데이터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이렇게 50개가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원래 데이터 만들면은 이 데이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원래 검증은 항상 해주셔야 돼요. 사실 제가 뭐 이번 강의에서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번 강의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데이터 적용할 때는 반드시 GPT-4로 만든 데이터를 검증을 무조건 한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어떤 주제의 강의에서는 GPT-4로 데이터 만들고 검증 안 하고 바로 파인튜닝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수업이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는 검증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검증하라고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검증 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검증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 검증을 하는 방법 자체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 사실 검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검증용 프롬프트를 작성하셔가지고 그냥 검증해달라고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자, 이제 앞에서 50개 데이터 만들어줬는데 검증 프롬프트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당신은 주어진 텍스트가 조건을 충족하면 true, 아니라면 false를 반환해야 합니다. 주어진 데이터는 나와 푸라는 캐릭터의 대화인데, 나와 푸가 번갈아서 대화하는 데이터여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펄스를 반환하시오라고 적었고요. 나와 푸가 대화하는 데이터가 맞는 것 같으면 true를 반환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푸를 제외한 제3자의 인물이 글로 들어갔다. 펄스 처리하고요. 제가 분명히 나 콜론 푸 콜론으로 데이터 만들려고 했는데 그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임의의 형식을 하고 있다. 이래도 펄스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진짜 검증 잘 하는지 궁금하니까 이 밸리데이션 시스템 프롬프트를 여기다 넣은 다음에 제가 그냥 아무 입력이나 넣어봤어요. 아무 입력에 넣고 이 검증 프롬프트 자 검증해봐. 이거 나와 푸의 대화인지 검증해. 아니면 펄스라고 해야 돼 라고 한 다음에 그냥 요 임의의 입력이라는 문자를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요 프롬프트에 따르면 제가 아무 말이나 넣은 이것의 답변은 당연히 펄스가 나야겠죠. 왜냐면 저 임의의 입력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나와 푸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펄스가 나온 거고 그러면은 진짜로 잘 되는지 궁금하니까 실제 멀티턴 대화를 넣었을 때는 과연 true가 되느냐. 이 실제 멀티턴 대화는 여기 위에서 만든 요런 데이터 지금 위에서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만들었잖아요. 잘 만들어진 거 넣었을 땐 true가 나오냐? 넣어봤더니 true 나오네요. 그래서 나와 푸의 대화를 넣으면 true, 나와 푸의 대화가 정상적이지 않고 다른 입력이 들어가면 false로 판단을 해주는 지금 검증 프롬프트가 된 거고 그러면은 저희는 50건의 데이터에 대해서 자, 나와 푸가 콜론이 붙여진 상태로 여러 번 대화하는 데이터가 만약 아니라면 펄스 처리해줘라고 해서 앞에서 만든 멀티턴 데이터 50건을 다 호출해봤어요. 다 호출을 해봤더니 보시면은 50건이 다 통과했죠. 그러면 멀티턴 데이터가 잘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해보는 거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멀티턴 데이터에 대해서도 앞에서 싱글턴 데이터 만들었던 것처럼 오픈 AI 형식으로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오픈 AI 형식으로 적는다라는 거는 이 롤 유저 컨텐트, 롤 어시스턴트 컨텐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는 나와 푸가 이렇게 콜론이 붙여진 상태로 대화를 했지만 이 아래에 여기 그 파스 멀티턴이라는 이 코드는요. 푸와 나 기준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푸나 나에 대해서 나는 유저로 푸는 어시스턴트로 해서 롤 컨텐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적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함수를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5번 데이터에 대해서 돌린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 푸의 대화가 롤 유저 컨텐트, 롤 어시스턴트 컨텐트 형식으로 오픈 AI의 포맷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든 멀티턴 데이터가 이렇게 유저 어시스턴트 형식으로 잘 만들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멀티턴 데이터 19번에 대해서도 출력해봤는데 잘 된 것 같아요. 20번에 대해서도 출력해봤는데 잘 된 것 같고 데이터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곰돌이푸스럽게 제가 원하는 형식대로 잘 답변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삿짐 싸야지. 이삿짐을 싸는 건 끊어.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지. 끊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여유롭게 공감을 하는 그런 답변들이 지금 멀티턴으로 이 대화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면서 티키타카가 되는 데이터들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싱글턴 데이터와 멀티턴 데이터를 결합을 해버린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싱글턴 데이터도 있고 멀티턴 데이터도 있고 총합 437개의 데이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싱글턴과 멀티턴 데이터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이거 학습하면은 저희가 질문하면 곰돌이푸처럼 답변하겠다, 그쵸? 그렇죠. 답변할 것 같아요. 일단 그렇다면은 이 데이터 업로드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데이터를 일단 데이터 세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저희가 허깅 페이스에 올릴 때는 이 데이터셋 객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데이터셋 객체로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셋 객체로 만들 거나 출력을 해보니까 저는 이 컨버세이션즈 열 가지고 만들었는데 가끔씩 뭐 이렇게 인덱스 레벨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열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열 번호, 그냥 번호 달린 거에 인덱스 번호. 그래서 이제 데이터마다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 들어가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인덱스가 열이 된 건데 저는 딱히 이런 거 별로 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번호가 열이 된 경우 여러분들이 필요 없어 보이면 그냥 제거를 해주세요. 제거해 주시고 그러면은 요 지금 이 컨버세이션즈 열이 데이터 셋 타입이 됐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허깅 페이스에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랑 모델을 업로드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허깅 페이스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필 버튼 누른 다음에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셔가지고 라이트 권한으로 액세스 토큰 발급받으셔서 이렇게 그 키 값으로 로그인 해주신 다음에 푸시 투 허브에서 업로드하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제 아이디, 제 계정으로
위니챗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싱글턴과 멀티턴 데이터가 합쳐진 데이터가 허깅페이스에 업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IM준 위니챗 데이터셋 이란 이름으로 싱글턴 멀티턴 데이터가 합쳐진 게 허깅페이스에 업로드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싱글턴과 멀티턴을 합쳐진 데이터를 일단 만들어 봤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저 데이터는 제가 질문했을 때 곰돌이푸 말투로 답변, 곰돌이푸 성격으로 답변하는 데이터고, 실제로 페르소나 챗봇은요,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얘는 곰돌이푸잖아요. 그럼 실제로 곰돌이푸가 겪었던 일도 얘가 기억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지금 질답은 그냥 말투와 행동만 교정한 거고, 곰돌이푸에게 저희가 기억력을 줘봅시다. 기억력 어떻게 주면 되냐면 검색기를 붙여서 곰돌이푸가 자기가 있었던 일을 검색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